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집권 여당 국민의힘의 내분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하락이 아니라 거의 급락이죠. 여권 전체가 쇄신 바람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은 정당이고 대통령실 역시도 이 쇄신의 요구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기만은 좀 난처한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등등을 교체하라 하는 그런 여론과 함께 오늘 또 지지율이 20%대로 두 군데나 또 떨어졌습니다. KSOI하고 리얼미터하고 이렇게 두 군데가 또 공히 28% 정도로 20%대로 진입함으로써 제일 곤혹스러운 데는 대통령실입니다. 집권 초기에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면 물론 이명박 때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괜찮긴 합니다. 어떻게든 수습해 나가면 되는데 지금 집권 초기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헷갈리는 건 똑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잘 타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를테면 비서실장 교체하고 정무수석 교체하고 교체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당에서 그걸 뒷받침해 줘야 되고 당에서 그걸 뒷받침하자면 제일 먼저 비대위 구성이 순조롭게 빨리 진행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비대위 구성에서 암초를 만났습니다. 뜻밖의 암초죠. 지금 제 뒤에 그림이 나오실 텐데 이 뜻밖의 암초는 세 군데 정도 예상되는데, 첫째는 이준석의 당대표직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준석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지만 6개월 중징계가 끝나면 바로 당대표로 복귀할 수가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둘째는 권성동이 원내대표직은 유지하면서 당대표 직무대행만 던지겠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불법사항이에요. 이를테면은 당대표 직무대행은 던지고 원내대표직은 유지하겠다. 이거는 왜 안 되느냐면은 원내대표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대표 직무대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원내대표직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당대표 직무대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은 원내대표직을 내놓고 원내대표직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감으로써 당대표 직무대행을 다른 사람이 하게 되는 경우가 생겼죠. 그거 역시도 비대위 구성과 비슷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총 9명의 비대위원 중 지난 지방선거 때 대구시장에 출마하겠다고 나간 김재원 포함해가지고 9명 중에 현재까지 총 4명이 사퇴했습니다. 그러면은 과반수 이상 사퇴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성일종 위원이 사퇴를 해야 총 9명 중 5명이 사퇴함으로써 과반수 사퇴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과반수 사퇴를 해도 또 안 된다는 그런 법적인 문제제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김용태 최고위원은 비대위 전환은 코미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기 직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비대위로 진행하자면은 원내대표직도 내놔야 이 당대표 직무대행도 같이 날아가기 때문에 둘 다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약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날아가고 또 다른 어느 원내대표가 등장해서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으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헷갈리고, 그러면 비대위라도 제대로 구성하고자 하면은 권성동은 원내대표직도 내려놓고 그 다음에 당대표 직무대행도 내려놓고 하면서 진행이 될 수는 있겠는데, 그럼 비대위원장은 누가 데리고 올 거냐? 비대위원장은 당대표만이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권성동은 못 데리고 옵니다. 왜냐? 권성동은 권한대행이 아니고 직무대행임을 최고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버렸기 때문입니다. 합법적으로 땅 의결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직 사퇴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서 권성동 대행이 직무대행을 그만두려면 원내대표직까지 내려놔야 된다라고 유권 해석 비슷하게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볼 때 당헌 당규에 맞아요. 홍준표 시장은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당헌 당규에 따라 권성동 대행은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당대표 직무대행직이 자동 승계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권성동 대행이 직무대행 하나만 똑 떼가지고 사퇴할 수가 없다. 당대표 직무대행을 그만두기 위해서는 원내대표까지 그만둬야 이것이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당대표 직무대행은 자동 승계된 것이기 때문에 사퇴하고 말고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과 당대표 직무대행직을 같이 사임할 경우, 즉 직무대행 역할을 맡기 어려울 경우
선출직 최고위원 가운데 전당대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최고위원이 2순위로 당대표 직무를 대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선출직 최고위원 중에서 많은 표를 얻었던 최고위원들이 자진 사퇴를 해버렸기 때문에 당헌 당규에 따를 경우 지금 남아있는 정미경 최고위원이 권성동 대행 자진 사퇴 이후 당대표 직무 대행을 맡아야 하는 것이 적법한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혹될려다가 혹 붙여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할 경우 지금 남아있는 정미경 최고위원이 권성동 대행 자진사퇴 이후 당대표 직무 대행을 맡아야 하는 상황이 올 경우, 그럴 경우 국민의힘은 그대로 파행이 우려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홍준표 시장은 원내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가 총사퇴를 하고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를 새로 뽑아야 한다. 그래서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히면 그 사람이 비대위원장을 맡아가지고 비상대권을 쥐고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라 이겁니다. 앞서서 권성동 대행은 이준석 대표가 지난 8일 당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로 받은 이후 긴급의원총회를 거쳐서 당대표 직무 대행을 맡아왔는데 이것을 의결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의결을 해버렸기 때문에 당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의결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걸 되돌릴 수가 없다는 게 딜레마가 됩니다. 당초 권성동 대행은 당대표 직무대행의 직은 내려놓되 원내대표의 직은 계속 수행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실무 역할에 주력할 계획이었는데 이것 역시도 모두 어그러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친윤석열계는 홍준표 시장과 다른 당헌 당규 해석을 내놨는데, 친윤계는 권성동 대행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직무대행으로서의 역할을 내려놓을 것이라고 밝힌 대목에 주목을 합니다. 친윤계의 한 의원은 권성동 대행이 자진사퇴 의사를 밝힌 문장을 보면 내려놓을 것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내려놓겠다가 아니죠. 미래형으로 표현한 겁니다. 내려놓을 것이라는 미래형 시제로 표시를 했는데, 이를 보면은 권성동 대행은 지금 직무대행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비대위 체제를 완성한 뒤에 자진 사퇴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면서 권성동 대행은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비대위 체제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비대위가 구성되면 지도체제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권성동 대행이 원내대표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틀린 게 있어요. 직무대행은 당헌 당규에 의해서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올 수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어제 언론 보도에서는 어디서 부산 사흘에 조경태 5선을 모셔온다 하는 플랜이 언론에 새가지고 그것을 제가 브리핑을 해드렸죠. 그런 식으로 모셔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권성동 자신이 최고위원 회의에서 자신은 직무대행일 뿐이고 권한대행 아니다고 딱 못을 박아가 의결을 했고 통과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할 경우 이것은 법적 시비에 말려버립니다. 이렇게 법적 시비에 말릴 경우는 가처분에서 권성동이나 친윤계의 시도가 법원에 의해서 좌절될 가능성이 60% 이상 나옵니다. 왜냐하면 당헌 당규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헌 당규에 권한대행만 비대위원장 모셔와라 이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비대위 체제 전환을 둘러싸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점은 향후 혼란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지금 집권 2달 만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면서 대통령실을 재정비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사퇴 기자회견에서 당은 물론 대통령실과 정부의 전면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 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더 골치가 아프죠. 여권 내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 비서관 등 구체적인 교체 대상 자리까지 거론되는 형편인데, 오늘부터 윤석열 대통령 휴가 갔습니다. 휴가 기간 중에 인적 쇄신을 포함한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해서 고심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권의 쇄신 요구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는 저희가 주의 깊게 듣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주의 깊게 듣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죠? 그렇게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지죠.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한 뒤 8.15 광복절 대사면 및 경축사 등을 기점으로 국정 운영 동력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계열이라고 하죠. 김용태 최고위원은 지금 최고위원회 열 수 있다. 지금 몇 사람 사퇴했지만 앞으로도 최고위원회 얼마든지 열 수 있다. 최고위원회를 열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한데 지방선거 당시에 사퇴한 김재원 전 최고위원을 포함해서 4명이 물러나고 이준석 당대표 역시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은 상황이어서 최고위 자체를 열 수 없다 하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법적으로 동의 못한다. 왜냐하면 법제처의 유권 해석에 따르면 사퇴는 재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 법제처 찾아보니까 유권 해석 맞아요. 그럼 뭐냐? 사퇴를 했으면 재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재적이라는 것은 9명이 아니라 사퇴한 사람 빼고 지금 5명이라는 겁니다. 이게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기 때문에 법률이라는 게 유권 해석을 따라야 되죠. 그러면 9명의 최고위원이지만 사퇴를 했기 때문에 지금 5명의 최고위원이 재적의원이다. 즉 최고위원회를 열 수 있는 구성 멤버가 다 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래 9명의 최고위원 중에 4명이 사퇴한 셈이니 5명이 재적위원이라고 설명하면서 따라서 사고상태인 이준석 대표를 제외하고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원장, 정미경 최고위원 그리고 김용태 본인까지 합쳐서 최고위원회를 얼마든지 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제가 왜 인용을 하냐면은 법제처 해석을 찾아보니까 그게 맞아요. 재적이라고 할 때 사퇴를 해버리면 재적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될 경우 또 김용태 최고위원의 이야기가 맞을 수도 있겠다. 자, 지금 어쨌든 당은 당대로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대로 뭔가 새 신책을 펴고자 하는데 대통령실은 뭐 비서실장이든 정무수석이든 그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누구를 교체하면서 분위기 쇄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대통령 의중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당이라는 데는 대통령실의 의중과 맞춰서 호흡을 맞춰주는 그런 보조가 필요한데 스탠스를 좀 맞춰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정당은 뭐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똑같아요. 그런 게 필요한데 법적으로 이런 애매한 상태를 누가 만들었느냐? 권성동 자신이 만들어 놔뒀다는 겁니다. 이걸 최고위원 의결에서 다 통과시켜버렸으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으로 가버린 겁니다. 어쨌든 권성동 직무대행은 자기 자신도 원내대표를 사퇴하기 전까지는 이거 사퇴가 안 된다는 점. 사퇴가 안 돼요. 그러면 계속 대표 직무대행을 억지로라도 맡아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원내대표도 사퇴하고 새로운 어떤 바람을 불어넣느냐는 것은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달려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 오늘 중에 어떤 선택이 나올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